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게임의 역사를 바꾼 실화 영화 머니볼.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머니볼을 한마디에 넣어주셨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야구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시기를 제가 좀 권장을 하는데요. 오늘 제목을 게임의 역사를 바꾼 실화 영화 머니볼을 말씀 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정말 좀 중요한 좀 키워드를 그 영화에서 많이 담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의 상식을 다 뒤집는 전략을 이 메이저 리그에서 과거에 이제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거든요. 이제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인데 그동안 야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그죠? 연봉이 높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해서 이제 이기는 거를 우승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 머니볼에서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몸값이 높은 야구를 좀 잘하는 그죠? 홈런을 좀 잘 때리거나 안타를 많이 치는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는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적다 보니까 구단에서 기존의 상식을 다 뒤엎는 전략을 세웁니다. 야구는 점수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타를 쳐서 1루타를 가든 홈런을 쳐서 점수를 나든 출루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넷을 골라서 가는 것도 점수가 나는 거거든요. 점수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니볼에서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 높은 선수를 데려오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 경쟁력에서 이 현실을 좀 직시를 하고 일단 출루율이 좀 높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좀 저가에 가져오는 이런 전략을 해서 좀 성과를 보는 이런 것들을 영화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저는 이 머니볼이라는 이 영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좋을까. 그러니까 대박주를 한 방에 딱 터트려서 수익을 나는 이런 전략을 세우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카카오 게임즈 같은 주식을 대박을 내고 싶다. 그죠? 이런 걸 좀 저점에 공략을 해서 또는 펄어비스처럼 날아가는 주식을 공략을 하고 싶다. 그죠? 그리고 배터리 관련돼서 뭐 LNF 이렇게 대박나는 주식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한 10개 가운데 이 10개 가운데 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개 가운데 9개 정도가 횡보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보는 거죠.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앵커님들도 그렇고 다수의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10개 가운데 1개를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요. 맞춘다고 하더라도 5개 가운데에서 한두 개는 맞출 수 있지만 나머지가 피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저는 그냥 우리는 아예 그냥 출루율에 좀 목표를 두고 요 가격이면 내가 대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대에 사는 거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지금 구간의 좀 해법이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평생 계속 ING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 자체를 워낙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래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게 직전 저점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2830까지 오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50선을 넘어가는 순간 상방을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좀 낙폭이 심한 실적주들이나 반대 매매가 진행된 주식들을 좀 공략을 하자. 그죠?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되거나 그다음에 거품이 빠진 주식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차트가 망가져 있거나 차트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을 싸게 사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가격대가 하나 둘씩 쌓이면서 계좌가 자연스럽게 좀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확대 구간이 됐을 때는 그런 것이 확 불을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LNF 같은 주식들을 저가에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이런 재주는 저는 없고 대신 이런 재주는 있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를 남들이 손절할 때 매수해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재주는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58만 원 깨졌었을 때 절반 정도 수익 확보하고 나머지 절반 저는 그냥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식들이 또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넷마블 같은 주식들은 가격이 지금 안 와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랬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가장 좀 가까운 주식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내가 출루율을 좀 높이려면, 점수를 내려면, 뭐 대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도 되는 가격대가 97,000원짜리하고 103,000원이었잖아요. 97,000원 요 자리에서도 못 사면 그죠? 103,000원에도 사라. 이게 지금까지 하면서 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03,000원, 97,000원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은 좀 고민되잖아요. 이랬었을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가격대가 좀 가까운 삼성전자가 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굉장한 좀 횡보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69,000원대 요 자리는 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큰 대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 자리면 우리가 점수는 낼 수 있겠구나. 이게 저점이 될지 안 될지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69,000원이라는 자리는. 그럼 이제 이런 주식들에 대한 확신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57,000원에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그 전략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벌써 한 10% 수익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트가 완성될 때가 아니라 관심을 안 갖거나 구조적인 변화는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런 주식들을 애초에 싸게 사는 전략을 가져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뚝심 있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 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야 됩니다. 대시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로 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69,000원 자리를 저는 정말 수익률이 좀 높은 자리라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가 가장 이익을 많이 냈던 시점이 언제냐면 2018년도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었을 때. 2017년도에 53조 정도를 벌었고요. 2018년도에 58조를 벌었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큰 이익을 냈던 시점입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사업부에서는 10조를 벌었고요. 그 다음에 OLED 이쪽에서는 4조, 5조 정도를 벌었던 시점이에요. 근데 반도체에서 대부분 이익을 벌었죠. 반도체에서. 근데 이 반도체가 중요합니다. 반도체에서 돈을 벌었는데 여기서의 반도체에서는 어디서의 반도체를 벌었냐면 D램하고 낸드에서 돈을 벌었을 때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53조, 54조를 벌었었을 때는 반도체에서 돈을 벌었는데 삼성전자가 저 때는 D램과 낸드에 의한 반도체 수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수익이 없었다 이거예요. 미미했어요. 설사 있어도. 네, 설사 있어도. D램에서 삼성전자가 벌어들였던 그 이익하고 그 다음에 낸드에서 벌어들였던 이익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압도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한 40조 가까이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비메모리는 1조 내외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부터 삼성전자가 뭐 EUV 장비 뭐 대당 몇천억씩 하는 거에다가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D램하고 낸드 쪽과 관련된 이익이 꺾이니까 2019년도에 발이 꺾이지 않습니까? 이때 낸드를 삼성전자도 크게 못 벌었어요. 그 전에는 한 15조 벌었지만 2018년도에는 15조 벌었지만 2019년도에는 D램에서만 돈을 벌었거든요. 낸드는 당연히 돈을 못 벌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018년도까지 우리가 반도체를 이야기를 했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니까 잘해봤자 한 10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OLED 같은 경우 해봤자 한 2조 5천억에서 한 5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다른 쪽에서 이익의 증가였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지만 D램과 낸드에서 돈을 번 거지 이 비메모리 쪽에서 돈을 못 벌었다 이거예요. 파운드리 쪽에서. 매출이 저 당시에도 한 13조, 14조 나왔었지만 D램이나 그다음에 이제 낸드처럼 영업이익률 뭐 60% 이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10% 남짓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바뀐다 이거예요. 내년도는. 예, 내년도는 왜 바뀌냐면 서버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더 미세한, 그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바라봤었을 때 우리가 대형 홈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이길 수 있는 가격대들. 제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나서 계속 수익권 아닙니까? 왜냐면 워낙 싸게 샀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69,000원이라는 요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롭게 이 점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판단을 한 거거든요. 즉 디램하고 랜드밖에 없던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가는구나. 이게 저는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69,000원이면 이건 싸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앵커님? 이제 마무리 슬슬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삼성전자 네.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남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또 다른 종목 이렇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69,000원을 기준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서는 사도 좋겠다. 홈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출루율이 높은 이야기인즉슨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은 그 가격대와 종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고요. 수익을 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김정수 전문가의 시각을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만 시세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